시리즈긴 합니다만 전작과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톰프리를 리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톰프리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사운드 핏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톰프리, 모델명으로는 HBS TFN7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톰프리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TFN6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TFN7은 심플하게 설명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추가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드라이버부터 거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ANC까지 탑재한 톰프리가 출시되면서 톰프리 4종 세트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3종인 줄 알았는데 4종이더라고요. TFN4, TFN5, TFN6, TFN7. TFN4는 메리디안 사운드만 탑재하고 기타 기능을 다 빼서 저렴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TFN5가 출시된지는 몰랐는데 무선 충전만 빠지고 UV 나노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TFN6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제품으로 ANC만 빠진 제품이죠. 4, 5, 6 디자인과 사운드가 모두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ANC까지 탑재한 TFN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TFN7은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FN6와 TFN7 케이스 크기는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UV 나노 LED가 생겼어요. TFN6에서는 하나로 알려주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워낙 모드가 많아서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참고로 지난 리뷰에서 제대로 언급을 못했었는데 이 UV 나노 기능은 무선 충전할 때만 작동합니다. 무선 충전 시에도 자동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안 바뀌었더라고요. 이어폰은 딱 보기에는 전작보다 커진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또 이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케이스에 넣어보면 커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금형을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하우징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리즈긴 합니다만 전작과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줄기에 있는 무광 플레이트가 유광으로 바뀌었고 터치 컨트롤 표면에 돌기가 적용됐습니다. 키보드에 F하고 J키에 돌기가 있는 것과 비슷하게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자인은 TFN6가 심플해서 더 마음에 들지만 확실히 손끝에서 구분이 딱 돼서 편리해졌습니다. 자, 톰프리를 제가 착용한 모습이고요. 왼쪽, 오른쪽 이런 모습입니다. 재밌는 거는 다른 분들은 착용한 걸 보면 돌기가 잘 보이는데 저는 귀가 돌기를 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돌기 옆부분을 터치해도 터치는 잘 됩니다. TFN7도 이어버드는 IPX4 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 잘 바뀌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상도 못했는데 이어팁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 TFN6가 이어팁이 재질감이나 착용감이 다 좋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특히나 차음성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이 두꺼운 재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TFN7 이어팁은 웨이브폼이 적용된 이어젤을 탑재했습니다. 웨이브폼은 압력을 골고루 분산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어팁 생각한 엔지니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착용감은 TFN6 이어젤이 더 좋더라고요. 이 압력 없이 밀착된 느낌이고 TFN7 이어젤은 약간의 압력이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연결 안정성은 이미 TFN6부터 좋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테스트한 시제품의 경우에는 거의 연결 안정성은 아주 좋았어요. 전파가 정말 많은 곳이 아니고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노 모드 혹은 싱글 모드를 지원해서 왼쪽 혹은 오른쪽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FN6와 TFN7의 배터리 용량은 같습니다. 이어버드 55mAh, 크레들 390mAh입니다. 그런데 기존 TFN6가 이어폰 자체 음악 재생 6시간 할 수 있고 통화는 5시간,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1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TFN7은 같은 용량에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음악 재생 시간이 7시간으로 늘었어요. 아주 좋아졌죠? ANC를 사용하면 최대 5시간, 그리고 통화 시간의 변화가 있는데 최대 4시간 ANC를 사용할 경우
최대 3.5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통화 성능으로 넘어갈게요. 앞서 연속 통화 시간이 5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ANC를 사용하면 3시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TFN6는 외부에 장착된 통화용 마이크 2개만을 사용해서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 TFN7은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 마이크가 드라이버 전면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사람의 귀와 드라이버 사이에 위치한 내부 마이크죠. 이 내부 마이크까지 총 3개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제 목소리를 수음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트리플 마이크 탑재, 그러니까 통화 성능이 더 좋아졌겠죠. 참고로 ANC가 켜져 있는 상태일 때 내부 마이크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녹음한 성능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톰프리 TFN6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톰프리 TFN7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톰프리 TFN6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톰프리 TFN7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고요. 이 TFN7은 ANC를 켜고 내부 마이크까지 작동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자, 다음은 지연 시간입니다. 먼저 TFN7의 지연 시간 측정 그래프입니다. 기본 지연 시간은 아이폰에서 294ms, 안드로이드에서 309ms로 약간의 지연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유튜브 앱으로 보면 아이폰 110ms, 안드로이드에서 182ms예요. 파란색인데 이 정도면 영상 보는데 지연을 느끼긴 힘들 겁니다. 이번엔 TFN6하고 비교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100ms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게임 같은 앱에서 지연을 조금 줄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유튜브에서만 지연이 조금 늘어났네요. 이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영상 시청하는데 음성 지연을 느끼긴 힘들 겁니다. 이번 톰프리는 드디어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운드핏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분명히 애플 제품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까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애플 제품하고 비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소리로 없애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주로 저음역 대 일정한 소음을 잘 없애줍니다. 주파수로 얘기하면 500Hz 아래에서 50Hz 사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어떤 드라이버가 ANC 성능을 내기가 좋을까요? F0, 즉 공진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음 재생이 유리하고 ANC 성능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톰프리는 6mm 드라이버를 탑재했어요. 6mm면 아주 작은 드라이버고, 작은 드라이버는 공진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음이 잘 안 나오면 ANC 성능을 잘 내기가 힘듭니다. 이어폰 ANC 최강자인 애플 제품의 경우 드라이버가 10에서 11m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삼성 ANC 제품도 12mm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톰프리는 이어버드 디자인을 봤을 때 드라이버를 키우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이 드라이버 크기가 왜 중요하냐?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애플이 한 3000cc 엔진을 탑재했다면 LG 톰프리는 1500cc급 엔진을 탑재했다고 보면 됩니다. 1500cc 엔진을 달아주고 3000cc 엔진을 단 차량 성능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드라이버 크기로 ANC 성능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비교해야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6mm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어폰인데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이거 튜닝한 엔지니어 정말 대단합니다. 100Hz에서 30dB이 넘게 감소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성능이에요. 소니도 6mm 드라이버를 탑재한 ANC 이어폰이 있는데 25dB 정도 성능이었어요. 그때도 6mm로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했었는데 톰프리는 확실히 소니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애플 제품하고 비교하면 성능은 분명히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드라이버의 크기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6mm 드라이버로 이런 ANC 성능을 만들 수 있었는지.
드라이버부터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버 F0를 낮춰서 저음 재생 능력을 높이고 구조를 바꿔서 드라이버 전면에 홀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음성은 TFN6보다 좋진 않습니다. 6mm 드라이버로 이 정도 ANC 성능을 만들었다는 것은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거 개발한 엔지니어 상 줘야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6mm 드라이버를 탑재했을까요? 상품 기획에서는 다른 회사가 어떻게 ANC 성능을 좋게 만들었는지 분석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소리 성능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소리 모드는 괜찮은데 살짝 아쉬운 성능입니다. 측정 데이터를 보시면 5kHz 이상 소리가 작아서 약간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쏴는 작동음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엔 사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오디오 제조사인 메리디안과 협업해서 사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톰프리와 마찬가지로 4가지 사운드 세팅을 제공하는데 이머시브, 내추럴, 베이스 부스트, 트래블 부스트입니다. 하지만 사운드가 TFN6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ANC를 위해 드라이버도 다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인지 사운드 밸런스도 조금 바뀌었어요. 측정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머시브 상태에서 측정했고 이니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전반적으로 플랫한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600Hz를 중심으로 피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음역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피크로 인해서 사운드가 살짝 바뀌어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중저음에 왜곡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THD 그래프를 보면 디스토션은 전대역 1% 아래입니다. 디스토션은 딱히 없어요. 제가 볼 때 드라이버는 잘 만든 드라이버예요. 하지만 이 600Hz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NC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ANC 성능을 조금 낮추더라도 이 부분을 눌러서 사운드 밸런스가 더 좋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리디안은 이 사운드가 괜찮았나? 이번엔 사운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TFN6하고 비교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Is that alone down your back, pushing you down? Tell me, love, spread your a new day will come again. I promise it will get better. Give it some time. Free yourself. Let your troubles unwind. Sweet love of mine.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제 리뷰가 늦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이 600Hz 피크를 낮출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여러가지 테스트도 많이 해봤어요. 톰프리 앱에는 커스텀 EQ가 있죠. 커스텀 EQ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커스텀 EQ를 활성화하면 메리디안에서 세팅한 효과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자체 사운드만 남더라고요. 드라이버 자체 사운드는 저음이 조금 강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kHz 이상은 모두 올리고 500Hz 이하는 모두 내리는 EQ를 적용하면 그래도 사운드 밸런스는 조금은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메리디안 특유의 공간감이 줄어들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메리디안이 공간감 튜닝에 대한 노하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드라이버하고 하우징 구조로 나오지 않는 공간감을 HSP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차이가 딱 느껴진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디안의 공간감을 잘 느끼고 싶다면 기본은 이머시브로 놓고 다른 음악 앱에서 500Hz 대역 EQ를 한 3dB 정도 깎아서 소리를 들으면은 훨씬 밸런스가 좋은 소리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LG에서 출시한 사운드핏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톰프리 이어폰을 살펴봤습니다. 드라이버 크기를 키우지 않고 같은 사이즈를 사용했는데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여러분이 실사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튜닝 잘 해놨습니다. 드라이버부터 하우징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을 바꿔서 작은 사이즈의 핸디캡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는 조금 아쉬워요. ANC 성능을 위해 사운드가 달라진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ANC를 켜지 않았을 때 600Hz 피크만 조금 잡아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운드는 펌웨어로도 수정 가능하거든요. 지난 삼성 ANC 제품도 그렇고 이 LG 톰프리도 그렇고 한국의 ANC 튜닝 수준이 곧 애플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